이게 화무 11홍이 이래서 화무 11홍인가 봅니다. 붉은 꽃은 시비를 가지 않습니다. 20년 최측근인 이재만, 안봉근 이 두 사람 청와대에 사표 쓰고 나오고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115일 동안 박 전 대통령 근처에 얼씬도 안 했다고 합니다. 등을 돌린 걸까요? 김병민 의원님. 예. 이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요. 이재만, 안봉근 이 두 사람은 20년 넘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지켰던 사람인데 탄핵 선고 직후에 지금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얼씬도 안 했다. 이거 맞습니까? 네, 115일째 발길을 끊었다라고 하죠. 한 두 가지 정도의 장면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. 첫 번째 장면은 3월 12일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하고 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던 날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이 전부 와서 같이 있었습니다. 그날은 아마 지금 와서 뭐 삼성동 사저 정치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돌이켜 보건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인연을 맺었던 청와대 관료들이 이제 와갖고서는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로 아마 좀 보입니다. 근데 그 자리도 일단 오지 않았고요. 두 번째 기억나는 장면은 사실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하러 가는 날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아마 구속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 속에서 박지만 회장도 4년 만에 결국은 누나를 찾아왔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용인했었죠. 근데 그런 장면에서도 이 두 사람, 이재만, 안봉근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늘 그토록 외쳤던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사실 어찌 보면은 지난 4.13 총선에서 저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정윤의 문건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아니 내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해서 내 측근들을 내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겠냐라고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들이거든요. 예. 근데 오늘 기사에서 정말 좀 통탄하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차례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, 이 두 사람을. 아, 이재만, 안봉근 두 사람에게 네. 박 변호인단 측에서 네. 요청이 있었다. 수차례 접촉을 했다.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좀 벗기기 위해서 증인도 좀 출석을 해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이 변호인단의 얘기, 기사에 나온 얘기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헌재 심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박영수 특검의 수사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. 아, 자기들의 어떤 혹시나 본인들이 예. 구속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. 결국은 박영수 특검에 찍힐까봐 두려워서 헌재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기사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예. 앞서 진짜 뭐 화무 11호 얘기도 했고 건불 10년 얘기도 하지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서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죄가 없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만약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3가지 혐의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피토하도록 억울함이 있다라면 예. 그거를 가장 지금거리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일 건데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안팎에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? 두 사람은 헌재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특검에 찍혀서 구속될까 걱정하는 것 같았다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수차례 증인으로 서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. 그리고 박 대리인단 측 내부에서는요. 박 전 대통령이 힘 있을 때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코빼기도 내밀지도 않는다.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감정이 섞인 거예요. 코빼기도 어떻게 안 내미냐.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정호성, 이재만, 안봉근이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?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 중에서 그래도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평가가 제일 높은 편이었었어요. 네. 입도 무겁고 사적인 자기 거를 이제 끼워 넣고 이런 거가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정호성 비서관이 들어가 있고 두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이 두 분이 박 전 대통령 주위에 기웃거린다고 했을 때 서로에게 크게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별로 안 나서는 게 좋은데 그럼 뒤에서라도 좀 조용히 뭔가 소통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아니었다. 기사에 따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하면은 오히려 검찰하고 소통을 잘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. 이거 배신 맞다.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. 예, 이게 손 변호사님, 네. 정호성 비서관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구치소에서 내가 구치소 생활을 끝나고 나가서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도 인간적인 도리로 박 전 대통령을 모실 거다. 끝까지 안 떠나겠다.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이재만, 안봉근 이 두 사람은 윤태곤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검찰한테 오히려 뭔가를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저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해요. 복잡하다. 네. 살길 찾아야 된다 이겁니까? 아니요. 서로 눈에 안 보이게 명분이 서로 맞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맞을 수도 있어요.
대통령 입장에서는 문고리 3인방은 우리 국민한테 각인돼 있잖아요. 예. 그 사람들이 망쳤다고 하는 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간, 매일 보는 순간 누구한테 득이 될까요? 흠이 될까요? 100% 흠이 되죠. 그러면 오히려 똑똑한 변호인대로 하면 오히려 제가 만약에 변호인대로 하면 나타나지 마세요. 이게 잠수하세요. 이게 답이에요. 아, 잠수하세요. 네. 그런 점에서 보면 또 두 사람은 불감증 고소원이에요. 자기 이해관계도 있고 명분도 그럴듯하잖아요. 예. 우리가 나타나서 증언한다 한들, 우리가 나타나서 보좌한다 한들, 그게 대통령님한테 득이 될까요? 이렇게 보면 참으로 명석하지잖아요. 예. 안 나타나야죠. 근데 또 본인들도 위험하잖아요. 그 점에서는 좋은 명분 갖고 151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. 여러모로. 예,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신의 잣대를 갖고 이걸 탓할 일은 아니죠, 사실. 배신이 뭐예요? 그건 참 나쁜 거거든요. 예. 의리도 그렇고. 오히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다시 좀 공부해요, 저한테.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? 예. 권력 옆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. 하지 말아야 된다. 네, 이처럼 무상하고 예. 이처럼 참 험한 게 어디 있어요? 예. 지금 대통령 선거지만은 참 여러분들이 어차피 누구는 봉사해야 되겠지만은 예. 항상 그 의식을 갖고 갔으면 권력 옆에 좋겠다는- 가지 마라. 네, 그렇죠. 그 옆에 앉아 계신 이 칼럼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 부대변인까지 했었는데. 조금 느낀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한마디 하세요. 그럼. 아,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. 근데 예. 어쨌든 이재만 안봉근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. 뭐 대리인단이 나와라고 할 때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? 인간적인 고민을 했겠죠. 가서 윤 전 주행정관처럼 어떻게라도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할까. 그러자니 본인들도 어떤 식으로든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엮일 것 같고. 네, 엮일 것 같고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, 뭐 실무적인 고민부터 어떤 그 정치적인 고민까지 여러 가지 다 했겠죠. 그래서 거의 이제 4달이 다 되도록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래도 그 12일 날 청와대에서 다시 삼성동 집으로 돌아갈 때나 21일 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그때 정도는 나타날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면회라도 네. 왔어야죠.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면회가 안 되나요, 그러니까 지금? 몰래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만났을 수는 있겠지만 전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까지 맥락에서 봐서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근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12일 날 딱 그 사저로 돌아갔을 적에 갑자기 뭐 총괄 정무 홍보해가지고 사저 뭐 대변인 팀 만든다고 해서 친박들 엄청 욕 먹었잖아요. 뭐 예. 차청원, 최경환, 윤상현 이런 의원들 그래가지고 욕 먹으니 근데 그 다음부터 쭉 들어갔는데 그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오바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의 어쨌든 우리는 친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 자체 내에서는 어쨌든 의리라는 게 좀 있을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리로 얼굴 보이는 거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. 인간적으로 네. 충분히 올 수 있다. 네, 그래서 뭐 예. 검찰 조사 받을 때나 이럴 때 그래서 그때만큼은 어쨌든 그 3인방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서로 이해관계 얽혀서 20년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정이 있을 텐데 이때까지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참 이들의 관계는 무엇이었나 아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권력이라는 게 참 있을 때만조차 없으면 그 무엇보다도 나쁜 상황 그것이 아닌가 되게 과연 실체가 무엇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드네요. 예. 이재만 안봉근이 이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보냈던 20년의 과연 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.